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아주 멋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승 흐름이 이제 내일까지만 더 이어진다면,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떠서 시작하고 이런 거 말고, 요 기본적인 캔들의 형태 중에서 바닥권에서 적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봉 3개가 나오는 건데, 이게 보통 그냥 양봉 3개가 나오면 적산병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바닥에서 아주 강하게 양봉이 하나 나오고, 근데 다음날 뭔가 악재가 있어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또 말아 올려서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또 나쁜데 또 이렇게 말아 올려서 양봉이 나오고, 요렇게 악재를 먹어가면서 겹치게 상승한, 그래서 바닥에서 이 정도 의지를 보이면 이제 돌아서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적산병인데, 오늘까지 아주 그림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락 출발하고 요렇게 말아 올리는 흐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태고, 이게 또 뭐 아주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괴리가 최대한 벌어졌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미국 증시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법칙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절대 수익을 주지 않는다. 그럼 개인이 미국으로 가면 과연 미국이 떨어지고 한국이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약간 더 희망을 품게 하는 부분이고, 요 음봉, 거래가 실린 음봉 위에 올라섰으니까 사실상 이 거래 자체가 굉장히 바닥에서 많은 손바뀜이 있었고, 그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다. 그래서 내일 뭐 떠서 시작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왕이면, 기왕 모양을 만들 거면 내일 하락 출발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아 올리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추세를 다시 회복하는 거니까 그것도 아주 긍정적이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해석을 하자면 이제 속임수 하락. 왜냐하면 저점 깨면 손절하고 고점 돌파하면 추격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반작용이 나온 거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우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요 지표로 봐야 되고, 요 지표상으로는 아직 하락 추세 안에 있고, 일단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봐야 되고,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면 그때는 이제 추세를 극복하는 거니까 다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한데, 외국인이 사는 시기에는 코스피가 낮고 외국인이 파는 시기에는 코스닥이 낮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뭐 아무리 생각해도 뭐 물론 이 가상화폐만큼 미친 게 있겠냐마는, 뭐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걸 봐도 이게 이제 제도권에서 요거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도권에서부터 중심을 잡고 나오는 거라서 어떤 테마로 치면 강한 테마입니다. 쉽게 죽지는 않을 테마지만,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뭐 메타버스라는 개념, 뭐 예전에 사실 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한번 경험했던 겁니다. 2016년 7년에 이름만 바꿔서 나온 겁니다. 뭐 증강현실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2016년에 나왔던 증강현실하고 별 차이가 없고, 또 앞으로 나와서 2006년에 나왔던 그 사이버 영토라는 개념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야, 이걸 맨날 이런 식으로 해먹는구나. 그래서 코스닥은 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한번 지수 차원에서 타격이 있을 것이다. 뭐 NFT는 더 말할 게 없고, 그냥 이게 가상화폐처럼 이제 유니크한 어떤 부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만, 아니 뭐 오프라인처럼 뭔가 이 희소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의 제품처럼 뭐 복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컨트롤 C V 하면 되는 거고, 뭐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제가, '아, 이걸 맨날 이런 식으로 해먹는구나.'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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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런 식으로 해먹는구나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딱딱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를 주도할 전기차는 미래를 주도할 만한 어떤 테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타보면 편하니까. 근데 메타버스나 뭐 NFT가 과연 해서 뭔 이득을 얻겠느냐. NFT 같은 경우도 지금 초기에 뭐 몇만 달러 하던 게 지금 뭐 200, 300달러에 거래되는 것도 있고 이미 시장이 죽어버렸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래 못 갈 것이고 그 여파를 코스닥이 받아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수 차원에서. 물론 그 지수는 중소형주들이 살아나면서 메꿀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수 자체의 전망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광고가 계속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지우다가 그냥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수익 실현 주식 고수 유튜버라는 이 필명을 쓰는 사람이 그냥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이냐? 당연히 아닐 겁니다. 매번 똑같이 이렇게 도배를 하니까.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 광고를 할 겁니다. 돈 받고 광고하는 사람일 건데 그러면 이걸 그 광고를 의뢰한 쪽은 요 기선 제압 뭐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창원개미, 야손 TV 요런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이런 주식 투자자들을 끌어오기 위한 목적일 겁니다. 그러면 좋은 목적이라면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좋은 목적이 아니니까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고정해 놓고 광고해서 개인 투자자들 등쳐먹으려는 유튜버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올려놨는데 앞으로 광고를 달릴 때마다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좋은 일을 하니까 내 돈을 써서 광고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뭔가 해서 광고료를 쓰면서까지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건 좋은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성공했다라는 사람들 보면 뭐 본인이 깡통 계좌를 차서 공부를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있지만 남의 말 듣고 그대로 따라해서 주식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돈을 써서 광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뢰가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고정을 시켜 놓을 거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질이 뭔가 의도가 불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알아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대가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께 이 기운을 받고 저도 또 뭔가 보람을 느끼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하면 됩니다. 저도 제가 뭐 혼자 떠들어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떠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주 운동을 통해서 뭔가 성취를 한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고받는 관계 예, 요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참 맨날 이러면 얼마나 주식하기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올해 상반기까지 작년도 그렇지만 시장에 이런 경우가 잘 없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오래가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이 따라오게 된다면 내년에는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현실이 된다면 오늘 같은 장이 또 한 6개월 정도는 이게 만약에 유동성 장세가 안 온다면 할 수 없지만 내년에 6개월 정도 아주 강세장이 펼쳐진다. 그럼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수년간 주식으로 돈 벌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안 좋은 시장을 경험하면서 진짜 주식 다시는 안 해야지 본전만 찾으면 때려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시장이 나쁠 때는 현금을 가져가야 되는구나 시장이 좋을 때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를 실천을 해 나가시면 더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때는 정말 준비를 잘해서,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토대로 더 준비를 잘해서 이때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어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딱히 아주 뭐 큰 성과를 낸 사람도 아니고 뭐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마음만은 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유튜브 활동이. 마음만은 정말 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제 생업이 아니니까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제가 녹화를 못하는 날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예, 그렇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이 생업을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하니까, 예, 그 부분 알아주시면, 예, 정말 기분 좋습니다. 예, 근데 또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노력을 해서 그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걸러낼 수 있는, 예, 그래야만 서로 이제 좋은 관계가 오래오래 지속이 됩니다. 뭐 한번 뭐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10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10년을 함께 해온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다시 10년 또 그렇게 같이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요즘 뭐 친구도 거의 못 만나니까 제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좋아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루멘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이 수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좋으면 수익을 주고 시장이 나쁘면 수익을 못 얻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1000만 명까지 늘어났으니까 확률적으로 이 1000만 명 중에서 시장이 나빠도 수익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장이 좋아도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인데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시장에서 매주 로또 복권 확률의 어떤 수익을 보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누가 수익 봤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싹 다 운입니다. 그냥 싹 다 운인데, 어디서 노력을 하고 차이를 만들어야 되냐면, 이 운과, 그러니까 기술,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 운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한 7대3 정도 되는데, 적어도 이 부분 때문에 손실을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운이라는 게 의외로 또 공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피하면. 그러면 저는 이 운 아니고 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예전에 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서울증권이라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 서울증권이 그때 1,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당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여기 베팅을 해가지고 큰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가지고 급등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래가 얼마나 많이 됐으면 HTS가 버퍼링이 걸릴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체결이 바로바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시장가 매매라는 것만 알았어도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삼성전자 가지고 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보면 빨간불 켜져 있어서 팔고, 기아차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매매를 하다가 2006년에 삼성전자로 3년 정도 고생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 방법을 바꾼 건데, 시장가 매매를 몰라가지고 체결이 안 돼서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하한가라도 던지면 체결은 그래도 하한가에서 되지 않고 제일 높은 가격에 되겠지, 이것조차도 확신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 때문에 이때 매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수익을 상당 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이런 것만 없으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옵니다. 욕심 안 부리고 이런 것만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야 될 건 시장에 수익을 주는 거고, 그리고 뭔가 실패했을 때 그 이유가 운이 아닌 다른 것이면 안 된다. 예, 그것만 잘 지켜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포스코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표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아주 가까운 교수님이 계신데 정말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이분이 업적이라든지 만학도로서 어떤 뒤늦게 박사학위를 해서 교수 새로운 인생 사업을 하시다가 제 2의 인생을 늦게 시작하셨는데 이분의 표현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아점을 저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창원에서 북면 쪽으로 가면 자연농원이라는 데가 있고 산수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리탕을 하는데 두 개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기를 갈 때도 있고 여기를 갈 때도 있는데 주말 아점을 이제 여기서 오리탕을 먹고 커피를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 그냥 이제 보통 표현이 기분 너무 좋다 이런데 그 교수님이 이제 하루가 즐겁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아점하고 아메리카노 하나 먹고 집으로 돌아가면 하루가 즐겁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표현도 비슷한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좋습니다. 예. 오늘은 특히 왠지 댓글이 마음에 차는 그런 댓글이라서 더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우리가 주고받는 겁니다. 저한테 뭐 일방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뭐 경험을 나누어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반드시 여러분께 도움이 되리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 해주는 게 있다고 생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별거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이런 즐거운 댓글들을 보고 서로 힐링하는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멜파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공시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지고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주주 이게 뉴스가 이번에 나온 것 같은데 계속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찾아보면 예, 나왔습니다. 어제 한 게 오늘 나왔는데 2200억 규모. 근데 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 가격에 굳이 저렇게 팔아야 되나? 예, 뭐 배당도 많이 주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삼성생명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게 루멘스. 예, 루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멘스가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 아니냐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서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 재무제표로 들어와서 재무제표입니다. 그냥
뭐 복잡한 거 빼고 간단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올해 급감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네. 전년 동기에서 이 정도 줄었으니까 그 4분기에 뭐 매출이 몰리는 모양입니다. 네, 어쨌든 매출이 줄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납니다.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아주 단순하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아주 적자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돈이 나가면 그냥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을 보면 재고가 500억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자산에서 항상 이 정도 재고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재고 자산이 특별한 건 없지만 앞으로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 재고는 그냥 말 그대로 재고입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이 받을 돈인데 뭐 루벤스하고 거래하는 데가 그렇게 이상한 회사 뭐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요거는 뭐 자산으로 인정을 해도 되고 현금이 199억 있고 매각 예정 자산 254억 그럼 합쳐서 한 450억 정도는 있는 상태. 그럼 당장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망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유동 자산을 보면 유형 자산이란 게 이제 토지나 공장 같은 거 얘기하는 걸 거고 의외로 무형 자산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금융 자산 없고 계열사 지분 약하고 뭐 딱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자산에서 부채 단기 차입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면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줘야 될 돈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과정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따졌을 때 부채는 실질적으로 단기 차입금이 조금 늘어났다. 한 100억 이상 늘어났다. 이 정도밖에 없는데 현금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재무상으로는 뭐 누군가가 횡령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면 없고 특별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도 아직 지금 시가총액이 471억까지 내려왔는데 현금은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실적이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루멘스 관련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말에 루멘스가 거래처 중에서 손실이 크게 나는 걸 끊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확인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고 그게 사실 확인은 좀 어렵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지금 루멘스가 이제 204억 적자, 392억 적자, 그리고 137억 적자가 났다가 올해는 그래도 누적으로 3분기까지 13억 적자입니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순이익은 이제 계속 감가상각할 일이 상각할 일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80억 정도로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게 안정을 찾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작년보다는 상태가 많이 개선이 됐다. 근데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계속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하나하고 다른 하나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큰 부실이 있다. 누군가 횡령을 했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상장사에서 횡령 같은 거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주가가 낮아졌고 뭐이 상태면 글쎄 이게 상장 폐지에 대한 내년 상장 폐지 가능성이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코스닥 종목이라서 5년 연속 적자가 났을 때 상장 폐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별도 기준입니다. 별도 기준으로 5년 연속 적자면 상장 폐지 심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4년간 적자가 났으니까 지금 관리 종목이고 상장 폐지 심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별도로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30억 흑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모르는 게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드러나 있는 정보로만 본다면 루멘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상장 폐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들었던 내용, 상반기 말까지 손실이 많이 나는 거래처를 정리한다. 그러면 매출이 감소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이익을 내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뭐 딱히 높지도 않고 다 합쳐가지고 16%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471억에 현금이 매각 예정 자산, 아마 공장 부지를 파는 것 같은데 그 공장을 파는 게 성공하면 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아지니까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량식품이지만 저가 매수를 할 만한 그런 동기는 있을 것 같다. 예,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포스코. 네, 포스코 내용을 보면 뭐 딱히 정해진 게 없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잠시만 이건 제가 한번 검색을 하고 어 글쎄 정해진 게 없다고 하지만 불과 3시간 전에 나온 뉴스도 예, 지주사 전환 추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시장하고 소통을 이렇게 이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합니다. 포스코는. 그래서 아마 지주회사 얘기가 나왔으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쪽에 무게를 둘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히려 철강 이미지를 벗어서 이 포스코 지주사가 부각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다릅니다. 포스코가 철강 회사만 놓고 보면 지금 자회사 연결 매출 이런 게 잡혀서 그런 거긴 한데 포스코 자체로만 보면 훨씬 더 양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의 이 단순하게 재무 상태를 보면 지금 포스코가 연결 기준으로 해서 뭐 순자산이 이만큼이고 이익이 이만큼 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별도 기준으로 본다면 별도 기준이란 건 포스코 철강 쪽만 보는 겁니다. 철강 쪽에서 이익이 대부분 나오고 있고 순자산도 대부분 포스코 철강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자회사의 지분 가치만으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고 10,000%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스코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포스코 계열사가 뭐 2차 전지 소재를 하든 뭘 하든 포스코가 거의 주력인데 그러면 이 포스코만 단독으로 봤을 때 포스코 주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최대 주주가 없다. 최대 주주가 뭐 국민연금으로 있지만 뭐 다른 회사들처럼 지분을 30% 40% 묶어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저평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면 이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갔을 때 지주회사 포스코하고 이 지주회사 포스코가 사업에서 포스코를 지배를 하는 형태가 됐을 때 지금처럼 지분을 가지지 못하면 다른 계열사는 한 60, 70 갖고 있는데 이 포스코는 지금 지분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자사주 가져가도 10%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내에서 사야 됩니다. 이걸 포스코 주식을 아니면 신주를 찍어서 해야 되는데 뭘 했든 시장에 쏟아지지 않는 물량이면서 어떤 그런 수급적인 측면을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인적 분할이 되면 지주회사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지만 사실은 이 사업회사가 고질적인 포스코 주가 저평가의 고질적인 문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다는 이 문제가 해소가 되므로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그래도 적어도 30%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포스코 주가가 굉장히 사업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추진이 되면 그래서 인적 분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회사 주식을 싹 사버리는 게
좋은 베팅이 아닐까. 지금도 저가니까 사서 분할할 때 지주회사 갖고 있다가 지주회사 거를 팔고 사업회사 거를 계속 보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예, 성공 확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멜파스는 잠시만. 그냥 뭐 내용보다는 이렇게 열거해 주신 부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파스가 거래 정지가 됐고 거래 정지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해제가 돼서 올라갔고 그리고 예, BW가 추가 상장이 됐고 공시 불이행으로 벌점을 맞고 최대 주주 변경 뉴스가 나오고 11월 25일에 그리고 유상증자 결정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 멜파스의 최대 주주가 주식이 없어져 버린 바람에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반대 매매 영향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대 매매 나온 시점은 이제 9월 달인데 그거 외에 뭐 공시에서 정정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왜 이렇냐면 최대 주주가 누군지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최대 주주 변경해서 파악이 안 되다가 이제 주주 명부를 보고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 사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대 매매 이후에 이런 거고 그러면 지금 최대 주주 지분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연말에 납입을 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되겠다. 주식회사 밀탑이라는 데가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딱히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 예.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거는 몰랐던 부분은 이제 파악이 돼서 정정을 올린 거고 유상증자도 그냥 날짜가 바뀌어서 올린 거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최대 주주 변경 지연 공시에서 벌점 6.5점 맞았습니다. 이게 15점인가 맞으면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니까 적지 않은 벌점이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 상태인데 어, 지금 최대 주주가 없긴 하지만 멜파스가 지금 주가로도 이 자체로는 매력이 없다라고 보니까 예, 거기에 따른 어떤 2%, 1% 이렇게 된 상태니까 누가 이걸 주도적으로 주식을 사서 최대 주주가 되면 뭐 경영권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만한 매력은 그렇게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시가 늦게 나왔는데 공시가 늦었다기보다는 그 신탁 물량이다 보니까 조금 늦게 파악이 된 것 같은데 2200억을 시간에서 대량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오른 이유가 이 블록딜 금액이 62,500원 이게 오히려 전일가보다 높았습니다. 보통은 이게 대량 매도를 하면 싸게 팝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 가지고 얼마 이상 싸게 파는데 예상을 뛰었고 더 비싸게 팔았고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조금 반응이 강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분율이 이제 3.46%에서 이서현 부회장이 아니 부회장이 아니라 이사장이 1.73%로 떨어졌다.
근데 이게 오버행 이슈가 일부가 해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가격에 파는 거 진짜 아까운데, 왜냐면 차라리 이럴 거면 예전에 10년 전에 상장할 때 구주 매출할 때 그냥 같이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니네. 아, 상속 받은 거였구나. 그때 파는 게 의미가 없었구나. 예. 어쨌든 다른 형제 자매들은 팔지 않았는데 이서연 부회장이 팔았는데, 원래 지분율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적절한 시기에 엑시트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신세계인데, 신세계가 이마트하고 8.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아마 털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 과정에서. 그러면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이 19.34% 보유하고 이재용 부회장 10%,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경영권은 방어가 되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될 것 같고,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면 이 생명보험업계 1위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는 건 자연적인 수순일 겁니다. 외국인이 지금 12%대인데 앞으로 오늘가 주식을 팔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20% 이상 넘겨가면서 주가가 어느 시점에서는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은 신호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일어났다. 대량으로 보유한 주주가 밑에서 손절이 아니지, 아무튼 여기서 매도를 대량으로 쳤다. 이러면 이제 당연히 올라가는 게 정석이니까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